네. 다음 인물은 그럼 선생님 누군가요? 자, 조선의 걸크러쉬 두 번째 주인공은 이분입니다. 빙허각 이씨. 어떤 느낌이신가요? 약간 양반집의 네. 교수 같으세요. 이렇게 차분하시고 차분하고. 온화하시고 엄청 그러실 것 같아요. 걸크러쉬랑은 조금 거리가 많이 멀어 보여요. 이미지상은 좀 그럴 수 있어요. 네네네네. 맞아요. 저는 그 약간 그 조선의 주막에서 얼음 싸게 떼다가 막걸리 시원하게 말아주는 그 주모 있잖아요. 아, 예. 바로 네? 조선의 르네상스를 연 최초의 여성 실학자 빙허각 이씨입니다. 편집 좀 해주세요. 너무 무식해 보일 것 같아요. 우리도 교과서에서 배웠잖아요. 실학은 사실 정약용, 그렇죠. 박지원. 네, 우리가 이건 아는데 오. 빙허각 이씨는 저도 진짜 처음 들어본단 말이에요. 나도. 저는 사실은 실학도요. 실학. 실학이라는 것도 어떤 건지 정확하게 솔직히 우리도 뭐 모르겠어요. 대충만 알지 사실 네, 정확하게는 조선 후기에 정치가 문란해지면서 백성들의 생활은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성리학이 일상생활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도움이 안 거예요. 된다. 뭐 이때 뭐 이론과 학설이 아닌 백성들에게 이제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연구한 학풍, 실용적인 학풍, 그것이 바로 실학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사는 문제, 토지 문제, 장사를 하고 돈을 벌고 상공업을 진흥시키고 이런 게 실학인 거예요. 당장 내가 그렇죠. 먹고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 한국실학학회에서 선정한 한국의 실학자 33인 중 유일한 여성이 와. 바로 빙허각 이씨입니다. 아니 근데 그 33명 중에 실학자 중에 유일하게 여성 실학자니까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완전. 네. 궁금합니다. 어떤 네. 사람인지. 네. 빙허각은 떡잎부터 아주 남다른 아이였다고 해요. 빙허각의 외모는 참 곱지만 성격은 강인하고 불같아서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일화가 있어요. 우리 나태주 씨가 읽어주세요. 간니가 날 무렵 자기 또래 아이들이 일을 가는 것을 보고 자기도 작은 망치로 아랫니와 윗니를 뽑아내 피를 흘린 적이 있었다. 아, 나도 이 빨리 갈고 싶다고 해서 아니, 남들 다 가니까 나도 할 수 있다. 보통이 아니었네요. 보통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빙허각은 어릴 때부터 총명하기로 유명해서 사람들이 집으로 빙허각 이씨를 보러 올 정도였다고 합니다. 7살 때 자신을 보러 온 손님과 소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모습에 감탄하면서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무려 11살 때는 자신의 호를 스스로 정했는데 그게 바로 빙허각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너무 감동을 받았거든요. 빙허각, 무슨 뜻일까요? 빙허각, 빙, 얼음 빙자잖아요. 허, 공허. 약간 그런 건가? 차갑게 냉정하게 혼자 가겠다. 느낌은 비슷하다. 느낌은 비슷해요. 빙허, 허, 비었다. 이를 빼고 거기서 안 났나 그래서? 그래서 그냥 이런 거 물어보지 말라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이거 솔직히 이거에서 얻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미지만 자꾸 좀 근데 거의 여러분들이 말한 거에 가깝긴 해요. 빙허각은 기댈 빙, 허공허, 집각이에요. 허공에 기대선 여자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어머. 자주적으로 개척하겠다. 우와. 진짜 그런 의미를 멋있다. 담고 있습니다. 그니까요. 근데 와. 야, 11살에 자신의 호를 직접 지었다는 거면 일단 글을 쓰고 읽을 줄 알았다는 거네요. 저 당시에는 사실 여성이 글을 아는 경우도 많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당시에 여성이 글 공부를 하는 것조차 탐탁치 않아 했던 시기였는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빙허각이 어린 나이에 학문적 소양을 갖출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가정환경 덕분이었습니다. 그래요.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3명의 인물이 있는데 아버지 이창수와 시아버지 서우수, 남편 서유본이에요. 15살에 결혼을 한 빙허각은 집안 살림을 하면서도 틈틈이 책을 읽었는데 그 모습을 봤던 시아버지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상황극을 통해서 또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조정식 씨가 시아버지, 허영주 씨가 이씨, 나태주 씨가 시동생 역할을 해주세요. 네. 며느라가야, 책이 그렇게 재밌느냐. 네, 저는 책 읽기가 세상에서 제일 재밌사옵니다. 너는 두뇌가 아주 명석하니 우리 아들들이랑 함께 공부를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아버지! 얼토당토 않는 말씀입니다. 아니, 남녀가 유별한데 어찌 함께 공부를 한단 말입니까?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냐? 그 입 다물지 못할까?
시아버님이 진짜 너무 멋있으신 것 같아요. 네. 이제 집안 환경이 아무래도 이렇다 보니까 결혼 후에도 공부를 계속 할 수 있었던 거군요. 네. 짱짱. 나중에는 시동생에게 가르침을 줄 정도로 높은 한문학적 지식을 가졌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남편 서유보는 책을 좋아하는 빙어각을 위해서 책을 구해다 주기도 하고 함께 시를 주고받고 학문적 토론을 벌일 정도로 빙어각의 학문적 재능을 존중해 줬어요. 야, 아니, 남자인 시동생을 가르쳐 줄 정도면 진짜 네. 똑똑했나 보네요. 하지만 이렇게 행복한 생활을 보내던 빙어각에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항상 이래. 바로 작은 시아버지인 서영수가 옥사 사건에 휘말려 가문이 몰락하게 아이고. 된 거죠. 빙어각은 좌절하지 않고 직접 차밭을 일구고 찻잎을 팔아 번 돈으로 집안의 생계를 책임집니다. 그리고 이런 고난의 경험을 바탕으로 탄생하게 된 책이 바로 규합총서입니다. 야, 이거 진짜. 규합총서는요, 빙어각을 베스트셀러 작가로 만들어준 책인데요. 규합이라는 건 여성이 머무는 거처인 규방을 뜻하고요. 총서는 여러 책의 내용을 골라 엮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백과사전이란 소리고요. 그러니까 풀이하면 여성 생활을 총괄한 책입니다. 규합총서는 한글로 만든 최초의 백과사전이죠. 부녀자들을 위한 실용 경제서였던 거죠. 최초의 한글 백과사전. 네. 근데 진짜 당시에 여자가 이렇게 또 책을 만드는 거는 사실 흔한 일은 아니었죠. 맞아요. 김시습의 금옷이나 허균의 홍길동전, 김만중의 구운몽 이렇게 널리 알려진 책의 저자는 대부분 남자였던 것처럼 조선시대에 책을 쓰는 건 남성의 전유물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당시에 여성이 책을 쓴다는 건 사회의 통념을 뒤흔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지. 하지만 빙어각은 여성 실학자로서 부녀자들이 살림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책을 써내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정해진 틀을 깨는 게 쉽지 않거든요. 네. 근데 이제 빙어각 누나께서는 이 그 틀을 그냥 완전히 빵 부셔버린 거 아니에요? 깼어. 네. 깨버린 거네요. 진짜 걸크러시 많네요. 네. 같은 여자로서 저 책에 대체 무슨 내용이 적혀 있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네. 규합총서를 간단히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총 5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목차를 살펴보면 정말 많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자, 간단히 알려드리면 1권에는 음식 예절, 술, 김치 만드는 법, 채소를 오래 보존하는 방법 등이 적혀 있고요. 2권에는 염색하는 법, 화장법, 장 만드는 법이, 3권에는 밭 가는 법, 양봉하는 법, 가축 기르는 법이 적혀 있고요. 그리고 4권에는 태교법, 육아법 등이 적혀 있고 마지막으로 5번째 5권에는 기륭을 점치는 것, 귀신을 쫓는 법까지 자세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완전 조선 살림 꿀팁. 그러니까 이 책 하나 있으면은 뭐 살림 끄떡 없을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최고의 베스트셀러죠. 그리고 빙어각은 규합총서에 부인 가운데 어찌 인재 없으리요라고 적으면서 연려록도 덧붙였습니다. 연려록에는 여장군이나 칼을 잘 쓰는 여성, 정절을 위해 목숨을 던진 여성과 같이 잘 주목받지 않는 비주류 여성을 이야기하면서 이들의 삶을 인정하는 열린 태도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알려주는 백과사전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 깨어있는 여성이었다는 그렇지. 게 느껴지네요. 진짜 빨랐다. 네. 와. 여러분, 유전무죄, 무전유죄 아, 이 알죠. 말 다 아시죠? 알죠. 알죠. 빙어각은 이미 규합총서에 이와 비슷한 말을 쓴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을 우리 나태주 씨가 읽어줄 수 있겠어요? 돈이 있으면 위태로운 것을 편하게 할 수 있고 죽을 사람도 살리는 반면 돈이 없으면 귀한 사람도 천하게 되고 산 사람도 죽게 한다. 그러므로 분쟁도 돈이 없으면 이기지 못하고 원한도 돈이 아니면 풀지 못한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돈만 있으면 귀신도 부린다고 하는데 하물며 사람이랴. 뭐 자본주의가 없던 시대인데, 그죠? 예. 자본주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와, 그 시대 때 여성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진짜 대단합니다, 진짜. 짱. 와. 조선 사회에서는 돈이나 경제에 대해 무시해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풍습이 있었어요. 자, 그런 조선 시대에 돈으로 귀신도 부린다라는 이런 직설적인 표현은 아주 파격적이죠. 진짜. 이렇게 여성들의 경제관념을 깨우면서 조선시대 보수적인 여성관을 뛰어넘으려 노력한 실학자 빙어각 이 씨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